네, 안녕하세요. 박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눈 재수술,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쌍꺼풀 수술이 아마 성형 수술 중에는 제일 많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다시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한 여자 환자분께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그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눈 재수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 수술을 총 기존에 4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번째 수술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3번은 한 병원에서 수술했고, 나머지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그 3번 수술, 같은 병원에서 3번 한 수술도 그 병원에 각각 다른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4번 수술을 모두 다 이제 다른 원장님한테 이제 받은 셈이 되는 거죠. 일단 환자 제일 큰 불만은 양쪽의 비대칭이에요. 한쪽 눈 쌍꺼풀이 너무 높고, 특히 바깥쪽이 너무 이제 올라갔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비대칭, 그러니까 짝짝이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상담을 한 서너 군데 갔었는데, 원장님들마다 다 얘기가 이제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느끼기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진단 내리는 것도 다르고, 만들자는 모양도 달라서,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거에 대한 불만도 이제 꽤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근데 하나하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사실 그 원장님들 얘기가 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하니까 환자분은 이제 그런, 또 전문 지식도 없고, 어쨌든 다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다 병원마다 얘기가 달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병원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사실 그런 케이스에 속해서 제가 일단 하나하나 다 이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가 일단 진찰을 해보니까 양쪽에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높고 한쪽이 쌍꺼풀이 더 작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좀 따로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눈에 띄게 이제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수술했던 흉터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피부가 부족하니까 이 속눈썹이 이렇게 들려 보여서 그 안쪽에 속눈썹 쪽의 점막이 다 밖으로 노출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피부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쌍꺼풀 높이가 너무 높았습니다. 많이 어색한 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눈 상태예요. 특히 기존에 4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흉조직이 사실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수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쌍꺼풀 재수술을 위해서 내원을 하는데,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불만이고, 내가 예전에 쌍꺼풀을 좀 낮게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족인 경우가 있고요. 그것 말고는 일종의 부작용에 속하는,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렇게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크게 생각하는데 이제 합병증, 부작용 이것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뭐 부작용이라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그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케이스가 아주 많다, 뭐 제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재수를 하는 경우가 좀 소세지 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어색하고 쌍꺼풀이 높고 계속 부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 듣습니다. 뭐 너 뭐 수술 뭐 쌍꺼풀 했냐, 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냐, 수술한 지 한참 지나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경우인 거죠. 이렇게 소세지 눈인 경우에 굉장히 이제 힘든데, 소세지 눈이라고 하면 쌍꺼풀 라인 아래가 통통하게 이렇게 부어 있어서 마치 수술한 지 한참 지나도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소세지 눈을 교정할 때 그 어떤 진단하고 계획하는 게 다른 수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가 충분히 있느냐 아니면 피부가 부족하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올바르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른 수술에 비해서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테크닉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세지 눈처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이제 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쌍꺼풀이 너무 높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무 높으면 이제 높고 어색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해서 안검하수가 눈에 띄게 있는 경우도 소세지 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원인, 이 소세지 눈처럼 보이는 원인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 대해서의 이제 수술 계획을 세워 보면은 첫 번째, 지금 쌍꺼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쌍꺼풀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검하수가 좀 심하게 있기 때문에 쌍꺼풀 높이를 낮추면서 안검하수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눈을 계속 못 뜨게 되면요, 수술 이후에 쌍꺼풀을 뭐 어떻게 하더라도 어색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쌍꺼풀을 낮추고 안검하수 교정을 할 때에 지금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수술할 때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피부가 부족해서 뭐 눈 감고 이런 게 간당간당한데 피부 절제를 좀 더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한참 기간 동안 눈 잘 못 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최대한 피부를 좀 보존적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쌍꺼풀을 낮추는데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하는 뭐 두 줄 따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의학 용어는 아니어서 저는 뭐 사실 이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뭐 그렇게 알고 오시는,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환자분께서도 두 줄 따기를 해야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뭐 그럼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그 뭐 용어보다는 어쨌든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쌍꺼풀을 낮추어야 하는데 피부 절제하지 않고 최대한 피부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쌍꺼풀을 낮추는 그런 수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환자의 경우처럼 이렇게 그 쌍꺼풀 높고 낮춰야 되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서
수술 테크닉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첫 수술에도 이제 진행이 되었었어야죠. 그러면 아마 뭐 지금처럼 여러 번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재수술 같은 경우는 뭐 더 중요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을 해야겠죠. 뭐 지금 이 케이스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술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상태도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자기는 다른 거는 됐고 양쪽 비대칭만 조금 살짝 교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론 결과는 뭐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교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진단과 계획이 다른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이나 재수술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눈 재수술, 소세지 눈처럼 이런 뭐 높고 조금 어색한 그런 쌍꺼풀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